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8명이 미입국한 태안 해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또 한 번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발견된 검정 고무보트까지 최근 2달 새에 수상한 보트가 3번째 나타난 건데, 군과 해경은 대공 용의점이나 미입국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봤는데 이 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한 것이 위법해서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안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일부 남부지방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고요. 또 경북 남부 내륙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모험을 떠났던 소설 속의 주인공 돈키호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그 안의 배우다. 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늘 새 판을 짜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개그맨 이원승 씨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늘 편안해 보이세요. 동물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네.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고 또 편안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돈키호테 같은 남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별명도 몽키호테라면서요? 네,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 원숭이잖아요. 몽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몽키호테. 제 인생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사는데 그의 이름이 몽키호테인 거죠. 네. 굉장히 우발적인 그리고 기상천외한 도전을 하는 인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원승 씨도 처음에 개그맨, 그다음에 연극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피자집 사장님이 되셨고 우리가 알기로는 나폴리 피자의 어떻게 보면 문익점 이런 별명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피자가 1997년에 미국식 피자만 있었는데 맞아요. 그 방송이 인연이 돼서 그걸 가져오면서 참나무 장작가마에서 구워내는 생생한 그 피자를 한번 구현해보자.
그 생각을 해서 들여온 거죠. 화덕에서 갓 구워낸 담백한 피자, 그리고 불에 달궈진 약간 뭐라 그럴까 탄 듯한 맞아요. 네, 거기 네.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피자였어요. 예, 잘생기지 않은 예, 하지만 네. 자연이 살아있는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 누룽지를 먹었던 그 어머니의 손길 맞아요. 같은 그런 냄새. 네. 그게 느껴졌던 피자죠. 맞습니다. 아마 그곳에 또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예. 단골 손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이태리 주방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 그 김혜수 씨나 뭐 황정민 씨나 네. 그 봉준호 감독이나 가장 최근에는 그 이영자 씨가 자주 왔는데 그 지난 5월 5일 날에는 그분이 오신 분들한테 그 음식을 다 쐈어요. 그래요? 골든벨 울린다고 영자 씨가? 하시네요. 네, 어머, 어머. 이영자 씨가 오. 굉장한 선물을 준 거죠. 어린이날 아이들이 다 테이블마다 있을 텐데 그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었군요. 예. 근데 제가 느꼈어요. 저 친구는 정말 오래 가겠구나. 그 인생, 그분들 사는 그 인생에 영원히 기억나는 일들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원승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폴리 피자의 문익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건데 오늘 거기 얽힌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까? 제가 그 했던 연극 몇 편 중에 빨간 피터의 고백이 있어요.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다가 사람 말을 배우게 돼서 그 서커스단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원숭이니까. 예. 이 원숭이가 어느 날 학술원 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삶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제가 개그맨으로 그리고 연극 배우로 연극 제작자로 그 피자집 사장으로 이렇게 판을 바꿔가면서 살았었던 제 인생의 그 원숭이 한 마리의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네.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그 오늘의 네. 주제는 그 인생을 바꿔보자. 인생을 바꿔보자. 예. 인생을 바꿔보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 예. 네, 자, 그럼 그 알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청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충청남도 서천군에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가 6학년 때 전교 회장이 되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네. 어머니, 저 대전에 유학 가고 싶어요. 전학 가고 싶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큰 물에서 한번 애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전으로 전학을 가는 거죠. 대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돼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면서 연극을 하려면 서울에 중앙대학교를 가야 된다. 연극과를. 그때 중앙대학교에만 연극과가 있었거든요. 한번 가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귀공자들만 와 있어가지고 이 학교에는 시험 봐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얼굴이구나.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973번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 보니까 네. 조그만 소극장에 네. 5분의 교수님이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시험지가 있는데 내려놓고 잠깐 웃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웃겨드리니까 5분 중에 한두 분은 따라서 웃고 나머지 3분은 다음 응시생의 원서를 보고 있었어요.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타잔을 영어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타잔이 됐는지, 타잔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를 영어로 하는 걸 해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유독 관심을 보이던 그 한 분이 좀 더 웃겨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입학식 날 3월 2일 날 찾아가서 웃겨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바빠서 가봐야겠다고. 그럼 나왔어요. 다시 한번 웃겼네. 그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오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해서 아버지 떨어지면 이 학교가 인재를 놓치는 거죠. 자신감.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자신감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래서 저를 합격시킨 거고 장학금까지 준 거예요. 이야. 근데 웃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능이 있구나. 나한테 있는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그맨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 웃기는 애들한테 한번 시험을이나 한번 보자. 네. 그 사채시장에서 있었던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소재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사채가요 5가지를 뽑아서 시장에 인기 있는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자. 5위에는 은행 너머 어렴풋이 뒷거래가 있겠지. 4위에는 저 안개 낀 사채시장. 3위에는 손이 큰 아이. 2위는
이용의 어음이려오. 이리는 종이를 뿌려가면서 네. 돈놀이야. 옥순 80에 사채시장으로 가자. 야 돈이 춤춘다. 돈놀이야. 이게 되게 시사풍자. 예. 풍자 개그였네. 근데 결과는 좋게도 근데 3위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 웃기는 친구도 있었던 거죠. 네네. 같이 했던 그 최병서, 한기순. 근데 이제 최병서는 이주일 선생의 그 어떤 흉내를 내고, 흉내, 예, 황기순이는 이주일 선생의 그 춤을 근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이주일 선생이었거든요. 하여튼 요 셋이서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그 3위를 쟁쟁했네, 해서. 굉장했어요. 풍자 개그를 높게 산 모양이네요. 3위였으면. 그러면서 이제 개그맨을 하면서 그 드라마에 투입돼서 드라마도 하고 2시에 데이트 김기덕 쇼에 네. 나가서 고정 게스트로 맞아요. 예, 예. 디스코 음악도 소개하고 하면서 예. 참 여러 가지를 개그맨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연극을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은 연극하다가 배고파서 개그맨이 되는 분들은 있지만 개그맨을 하다가 또 연극판으로 가는 개그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제가 연극을 한다고 이제 판을 또 한번 바꾼다고 하니까 그때 막 들어와서 인기를 끌던 박미선 씨가 얘기하는 거 네네. 오빠는 인기도 있고 밤무대도 많이 뛰고 하는데 왜 그래? 제가 그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개그맨 10년을 했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었던 다른 판 연극판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약간 지금 보면 교만이 있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도전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자신감.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예, 밀어붙여 본 거죠. 예. 연극으로. 근데 그 연극이 나름 또 성과가 있었어요. 잘 됐어요. 예. 그때는 밤무대나 또 디스코텍 이런 데서 네. 개그맨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그때 이원승 씨가 엄청 불려다니는 개그맨이었거든요.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막 이랬을 텐데 배고픈 연극으로 갔을까에 대한 그 생각은 새로운 도전이다. 어쨌든. 그 저에게 그 영감을 줬던 그 추송 선배 빨간 피터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저런 배우가 돼야지. 하고 싶다. 예, 잊혀지지 않는 배우가 돼야지. 예. 그때 저하고 단짝이었던 이경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브루스리처럼 이소룡처럼 난 영화를 찍을 거야. 이게 영화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것이 큰 약이 됐을 거예요. 영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 방송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원승 씨는 연극하면서 연극해서 이게 잘 되니까 연극판에 쑥 빠져들은 거죠. 잘 되니까. 근데 수입 면에서는 많이 차이 나지 않았어요? 빠져들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수입면에서 늪에 빠진 걸 알았어요. 이게 어디 손잡을 데가 없구나. 연극은 좀 배고프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다가 네.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맞아. 새로운 판에 도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인기였는데. 예. 네. 너 한번 도전해봐라, 피자에.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지금 한국에서 먹었던 그 가스 오븐이나 전기 오븐하고 다른 거고 가공된 어떤 그 재료가 아니고 송송 썰어가지고 그때 내는 자연식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맛. 그걸 느끼면서 이걸 한번 해봐야지. 되겠구나.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건 내가 전생에 했었던 거구나 이런 어떤 막 자기 느낌이 어떤 확 왔네요. 몰입을 내 하기 거다. 시작한 거예요. 예, 내 거다. 내 거다. 야, 이건 해봐야 된다. 근데 거기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생소한 맛을 살리려는 자신감? 예. 굉장히 생소했을 텐데. 예, 하여튼 제가 이걸 해봐야겠다. 네. 해봐야겠다고 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돈 내놔. 로열티를 로열티 얘기했어요. 내나.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겠죠. 나 한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미국식 피자 100%의 미국식 피자 시장에 나폴리식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돈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황스럽긴 하겠죠. 네.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하루 이틀이 가는 사흘째 되는 날 그 사장의 그 친척의 결혼식 날 같이 갔어요. 네. 근데 다 이태리 친구인데 이태리 말도 못하고 이태리를 아는 건 이태리 타올 써본 경험밖에 없잖아요. 코미디언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웃겨봐. 그 앞에서 해봐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해보고 싶은 그 열정으로 2시간을 웃겨요. 몸으로. 근데 몸개그. 말이 안 되니까. pantomime으로. 몸개그. 예. 어머. 그래서 친구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그래요. 어른이 저런 애하고 사업해야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업한다. 사인할 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돈 안 받고 지금 사인해주지만 화덕 피자의 씨를 네가 뿌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인으로서의 어떤 인증표를 절 줘요. 그거 갖고 이제 온 거죠.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복전 사업을. 로열티
로얄티를 그러니까 한 푼도 내지 않고 로얄티를 한국에 가져온 거. 2시간 동안의 몸개그로 때운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이태리에서 수입해 왔어요. 모든 재료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시면 꼭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지금 피자 한 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먹는 거지만 145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왜요? 나폴리까지 비행기 값이 145만 원입니다. 이재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520만 원 아끼는 거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툭툭 던지고 왜? 아니 뭐가 달라요? 재밌게 해주네요. 우리나라 피자는 100%가 냉동 치즈입니다. 네. 이건 그렇죠. 이태리에서 비행기로 수입해온 냉장 치즈입니다. 모든 재료를 저희가 직접 수입하기 때문에 이태리에 가시지 않고도 이태리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열자마자 막 네. 그냥 잘 됐어요? 열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익숙해진 것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식 피자인데 이건 왠지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천천히 이게 생기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해봐라. 제가 그쵸.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100년간의 피자를 해봐야겠습니다. 100개의 피자집을 내는 횡적인 거 확장보다 어떤 거에 근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추 같은 근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그게 얘기를 하는 이제 거죠.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몇 년도였어요? IMF 때였어요. 하필이면 그때였구나.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는 1달러가 2,000원. 맞아. 예, 그래서 그랬어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맞아. 네. 이태리 주방장 2명이서 먹는 피자가 손님들한테 나가는 피자도 많고 점점 안 되고 구조조정이 다 될 때 남는 건 다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랑 남고 저하고 가족까지도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군요. 네. 근데 그런 때 생각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배웠으니까 네, 네. 이제는 내 인생에 퇴장할 시점이구나. 분장실에 내려가야지 하면서 퇴장까지 염두에 뒀다고요? 이제, 유서를 쓰고 어머. 자살을 생각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때쯤에서 늘 있었던 그 전화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그 눌렀던 그 전화번호를 친구의 전화번호. 네, 네. 그 목소리가 나오길래 잘 있어 고마웠어. 마지막 인사를. 예. 어. 생뚱맞게 전화 받은 거예요. 야, 나 지금 바쁘니까 7시 반에 우리 만나던 카페에서 만나. 나 지금 바빠. 툭 끊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임마! 그래서 생각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7시 반에 아니, 만나야 나 돼. 지금 엄숙하게 자살을 행위를 하겠다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생각이 이제 자살해서 살자로 바뀌기 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제대로 무시해줬네. 아니, 그때 그 상담을 들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그러면 상담해주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히려 막 극한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야 죽지 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7시 반에 만나. 아니, 그거 방법이다. 끊어. 7시에 만나 있다. 나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도 박박 깎고 이제 머리도 깎고 핸드폰도 없애고 TV도 없애고 왜 그러셨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야 되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어나듯이 일어났다. 밤에는 죽듯이 잠을 잔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의 인생같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오는 고객이 고마운 거예요. 네. 오는 고객이 고맙다 보니까 그림잡처럼 돈이 따라붙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IMF가 극복이 되면서 네. 날개 달고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잘 된 건데 성공 비결을 혹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손님은 내 친구다.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인사할 때도 그 왕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뭘 23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가실 때도 멀리 못 나가요. 예. 그 좋다. 손님 애용하듯이. 예. Have a nice day. 아. 멀리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저놈이 기다릴 거 봐. 그다음부터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이제는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왼발을 내디디면 오른발이 그냥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높은 담이 아니고 높은 계단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담쟁이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순탄하게 잘 나갔었어요. 개그맨으로 승승장구했고 연극도 잘 됐고 피자도 만났고 이태리 피자 들여왔는데 그때 한 번 무너지죠. 그때. 근데 다시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해 가네요. 네. 네. 이재용 씨의 그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생각난 게 인생은 담쟁이 넝쿨일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때 저한테 세 번째 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미래를 훔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 피자만 지금 잘하고 있는데 2002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나서 네. 인터뷰도 하고 내년 월드컵에 이태리 친구들이 와서 팀 그렇지. 예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았을 때 피자와 궁합이 맞는 스파게티를 같이 한번 메뉴에 넣어보자. 네. 그래서 주방장, 또 네. 식자재, 또 주방기구를 수입하려면 제가 아는 이태리어는 안 되잖아요. 네. 이태리어를 잘할 수 있는 유학생을 한번 뽑아서 이태리어도 배우고 사업적인 기본적인 걸 해보자. 그 통역하고 번역하고 할 친구를 뽑았는데 성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계약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성실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가니까 한 달 반쯤 지나가니까 왜 다음 생에 하지? 이번 생에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했다가 갈 때쯤 되니까 도전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해서 이제 툭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이 경신이에요. 네. 경신 씨, 그 이태리에 가면 태극기를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학생 하는 얘기가 로마의 한국 대사관에 가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대요. 경신 씨, 이태리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한국에 있는 이원승의 심장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짝팔짝 뛰는 걸 잊지 마세요. 카피라이터네. 예,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녀는 간 거죠. 어. 와, 그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알고 지내는 예, 이경규의 재밌는 얘기, 이봉원의 재밌는 얘기, 뭐 연예인들, 동료 연예인들의 재밌는 얘기를 미니 시리즈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끊지를 못해요. 혹시 끊으면 이분이 미안할까봐 계속 얘기를 하면 코를 골다가 또 일어나서 또 듣기도 하고. 아이고. 100일쯤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냐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들어오고 이제 뭐 사랑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3종 세트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리의 그 2002년도에 네. 그녀의 도움으로 해서 이걸 열고 그리고 나서 그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예. 근데 그 아버지 장인 되실 분이 그 내 딸을 사랑한다는데 정말 내 딸을 사랑할 건가?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때 그럼 가족 전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적절한 멘트를 아니, 날리지? 아니 열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그 판을 그으셨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린 저런 멘트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살자. 같이 살자. 야 정말 야, 로맨틱하네.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 정말 혼신의 힘으로 얻은 그 아내 지금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열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남은 건 가시인데 가시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녀를 향한 열정. 예. 그리고 미래에서 나를 보는 어떤 예. 객관적인 열정. 예. 그것이 남아서 그러니까 안주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판이 뭐냐면 좋았어요. 성북동에 살면서 아이가 운 좋게 숭이초등학교에 예.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다 좋은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우리 가평으로 이사 가자. 이 아이를 전원 속에서 키워봐야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하늘의 별도 생각해보고 옆에 있던 묘지도 생각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의식할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연극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극반을 만들고 근데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제가 가평 군수를 찾아가서 연극반을 다 만듭시다. 얼마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설득해가지고 일본의 연극마을을 데려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연극마을을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인생의 네 번째 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극마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내 아이이면 이 전체 사회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들어가지 않는 연극을 한 거죠. 생활연극이라는 그러니까 응용된 연극이죠. 부부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 집에서 다시 한번 부부싸움 시켜봐요. 잘해요. 정말 잘해요. 생활연극. 대사를 약간만 바꿔줘요. 바꿔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 분이서 그 대사 하면서 울어요. 네. 내가 사실은이란 말을 먼저 넣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2, 3분 하다가 둘이 울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어떤 연극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하고 또 짜고 치는 연극도 해봤는데 그 안전벨트를 안 하고 또는 음주운전한 그
역할을 하는 그 차를 단속해가지고 네.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캠페인성 연극도 하고 또 369 콘서트 해가지고 3월, 6월, 9월에 연예인이 돈 내고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네. 그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하는 건데 와 발상은 좋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계속 그래요? 네, 와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와 그 가수 인순이 씨, 이문세 씨, 뭐 그 민혜경 씨, 혜은이 씨, 그 전현욱 씨, 박정자 선생 뭐 이런 기라성 같은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여구나 하면서 생각한 것들 중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을 가지고 한번 연극제를 만들어 보자. 이름도 이제 어설픈 연극제. 왜 어설플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이 1년 내내 만들어 가지고 거리에서 하는데 군인들, 학생들, 그 장애인들, 어떤 그 주부들 이런 분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했었던. 근데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러면서도 이게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회의감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로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됐고 좋았죠. 그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서울에서 피자 벌어서 집사한 걸 거기다가. 팔아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이태리에 그 우리가 준비한 옷으로 시연회에서 그 막 오프닝 무대에서 춤도 추고 하면서 얘들이 세상의 넓은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런 역할도 데리고 와서 또 해보고 그 안 해봤던 것들 중에 충격 줄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실천을 했던 거죠.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경험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경험인데 이원승 씨는 곳간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강을 건너잖아요. 네. 예,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죽음 앞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20년 전에 그때 그 일을 안 했지? 한 30년 전에 이재용 씨를 만났었을 때 왜 그때 껴안질 않았지? 그걸 지금 껴안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피자로 돈을 벌었다면 피자를 누군가한테 나눠주면서 사 먹을 수 없는 그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찾아가는 그 피자판을 만들어 봐야겠구나를 생각했는데 그 환갑이 올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요. 교회나 고아원이나 노숙자를 위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했었던 그 노하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터미네이터 이론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미래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터미네이터 입장에서 보면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원승의 과거로 들어가 보는 거죠. 과거로 들어가서 그때 그걸 좀 했었으면 좋았었을 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해보면 지금 제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서 이원승이를 생각했었고 돈을 끌어들이면서 이원승이 돈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호, 삶이 이제 기호가 돼서 그들한테 의미 해석하게끔 해보는 어떤 그런 삶.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몽키호테라고 지은 거죠. 사실 이전에는 한 마을을 바꾸셨다면 그럼 이제는 말씀해주신 푸드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네. 일도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삶 속에서 여태까지 사랑받았던 거죠. 네. 많은 분들한테 저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자수성가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준 거잖아요. 옆에서 찾아와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군가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자 트럭을 갖고 움직이는 피자판을 버려보는 거죠. 네. 멋지네요. 야, 정말 근데 판을 보니까 계속 바꾸셨어요. 그 피자가 이제 평생 업이 됐는데 그 평생 업을 만들 그 시기에 한 1, 2년 정도 참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원승 씨가 원하는 판대로 쭉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확신을 갖지 않으면 확신해서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틀림없이 잘 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잘 되려면 거꾸로 3년 전에는 뭘 해야 되지? 5년 전에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걸 하는 거죠. 안 했던 걸 하려면 그 같은 차선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월하려면 다른 차선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익숙했었던 것을 놓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이타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사회가 넉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 이원승이라는 사람의 인생 연극 한 판을 우리가 지금 60년째 연극이죠, 지금? 60년째 연극? 그거 한 판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 이 편 앞으로의 20년 연극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아니, 앞으로 120세까지 사실 거기 때문에 한 판 더. 오늘 한판 더. 나와주셔서 고맙고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본 요리 연구가 개그맨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보양식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보양식이에요? 보양식이죠. 네. 네. 이것도 보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엄청나게 기온이 올라갔잖아요. 네. 제가 지금 아침부터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거 꼭 먹어줘야 됩니다. 오, 뭐죠? 바로 열무를 준비하셨어요. 네, 열무인데요. 열무. 이 열무 중에서도 지금 먹는 열무김치가 딱 이 계절에 꼭 먹어야 되는 김치거든요. 네. 김치도 이렇게 철에 따라서 담아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요 열무김치 잘박하게 담은 열무 물김치 한 그릇만 있으면 아유 그거는 뭐 바로 한 끼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열무가 5월만 돼도 약간 풋내 나고 네, 또 맞아요. 7월 되면 또 질겨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6월 달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네. 열무김치의 맛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열무김치 완전 정복. 네. 그래서 아싸. 한 달 내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열무김치 맛도 있지만 시원한 맛을 또 먹기도 하는데 맞아요. 여름철 기력 회복엔 그만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여름철 되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손상받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피부, 두 번째가 눈이거든요. 네. 근데 열무의 이제 잎 쪽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뿌리 쪽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이 세지고 날씨가 더워지는 이 시기에 열무, 그리고 그걸 약간 시원하게 김치처럼 해먹는 거, 이거는 정말 보양 중에 보양 중에 보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양식이라고 그러셨구나. 자, 그렇다면 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양 중에 네. 보약 중에 보약 네. 열무로 뭘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요 열무를 어제 저녁에 사갖고 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살짝 이렇게 겉잎이 생겼어요. 요 네. 겉잎은 이렇게 좀 떼어내시고요. 그러고요. 근데 요 겉잎은 버리지 마시고 요거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쫑쫑쫑 썰어서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요게 지금 무와 줄기 사이에 보면 저희가 어머님들이 깍지라 그러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떼어내면 훨씬 더 열무 것 자체가 같아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무가 약간 좀 이렇게 통통하게 컸기 때문에 요 깍지 부분을 꼭 잘라내셔야 되고요. 귀찮더라도 요거는 꼭 제거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요거 이제 깨끗하게 씻잖아요. 네.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리 부분 잘라내고 반을 갈르세요. 왜냐하면 너무 통통하니까 이렇게 싹 갈라주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담아요. 네. 이렇게 담아도 맛있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나는 그냥 가뿐하게 담고 싶어 그러시면 한 7cm 정도로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3등분으로. 네.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 네. 열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잘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열무는 손을 너무 많이 대잖아요. 네. 그러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그 풋내가 나면 김치를 담았을 때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열무 한 난 담은 거를 다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흐르는 물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갓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씻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지박 같은 경우 아예 에다가 받아서? 물을 물을? 받아서 네. 네. 살살 살살. 아기 씻기듯이 다듬어서 올리셔야 풋내가 나지 않고 아주 맛있게 열무김치를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무가 체중에 네. 굉장히 예민한 아이네. 맞아요. 살살살살 네, 아기처럼 네. 다뤄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다 네. 조금 네, 놓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절임을 해야 되겠지요. 네. 열무김치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는 맛있게 담는 것이 바로 절임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절임물을 좀 만들어 놨고요. 열무김치를 살살살 이렇게 다 씻어놨더니 자, 그럼 절임물이라는 거는 아예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금물로 아예 만들어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열무에다가 소금을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열무를 다 씻고 뿌리잖아요. 나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맞아요. 네네. 뿌리면 소금이 아무래도 천일염이니까 이렇게 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스크래치 나고 상처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풋내가 다시 올라와요. 기껏 잘 씻어놨는데 이렇게 소금 때문에 다시 풋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예 소금물을 볼에다가 만들어서 네. 물을 붓고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녹여요. 녹인 다음에 이게 한다.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열무 2단 정도면 생수 10컵에 굵은 소금 2컵 정도 녹이시면 2컵 돼요. 정도. 네. 네. 그리고 열무가 한 단이다. 그럼 생수 5컵에 굵은 소금 한 컵만 녹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녹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씻어놨잖아요. 네. 씻어놓은 열무를 이렇게 올려요. 아, 소금 물에다가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올려요. 핵심 비법이에요. 어. 저거 하시는 법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습염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저렇게 하게 되면 소금을 좀 많이 사용하는 단점은 있지만 빨리 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골고루 절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좀 덜 가야 되는 이런 열무와 같은 경우에서는 건염법, 그냥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네. 이제 절임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소금물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놔주셨어요. 담궈놨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겠죠. 네. 도대체 얼마나 절일까? 열무 2단일 경우에는 요거에 배가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 단만 준비했어요. 네. 배가 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 절이는데요. 2시간. 네. 중간 1시간 절이고 난 다음에 뒤집어요. 아, 그러면 밑에랑. 네. 아래는 살짝 소금물에 절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압으로 인해서 열무가 살짝 이렇게 숨이 좀 죽었겠죠. 네. 그걸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또 1시간을 또 한 두면 시간. 아주 맛있게 열무가 잘 절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퀴즈. 네. 헹굴까요? 안 헹굴까요? 야, 이거 애매한데. 야, 이거 어렵다. 저는 맞추려고 네. 소금도 아낄 겸 안 네. 헹굴 것 같아. 네, 우리 차윤환 박사님은 네. 저는 헹굴 것 같아요. 헹굴 것 같아요? 헹굴 것 같습니다. 땡. 안 헹굽니다. 아싸, 아싸.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이겼다, 씻어서 이겼다. 담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죠. 소금에 절였다고 해서 다시 한번 헹구면은요 다시 싱거워질 또 것 같아. 풋내가 올라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건져서 채반에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두잖아요. 소금물을 그러면 빼주는구나. 물이 쫙 빠집니다. 네. 이렇게 해야 가장 맛있는 열무 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아유, 자, 이제 절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네. 알았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열무가 이렇게 절여질 동안 우리는 뭘 하냐면 네. 바로 요거 하면 돼요. 고추 이렇게 좀 송송송 썰어 놓고요. 들어갈 거, 네. 양념. 그다음에 네. 붉은 고추도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쪽파를 한 쪽파냈네요. 2cm 정도로만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 양념장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양념장을. 자, 양념장 만들 때는 네. 제가 여기 믹서기를 하나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믹서기 이렇게 올려 놓고요. 또 갈아야죠, 양념 만들려면. 네. 참 생활이 좋아졌어요. 네. 그때는 맷돌로 다 갈고 잠깐만 했는데. 놓고요. 잠깐만 놓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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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제가 붉은 고추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믹서보다는 핫도그라는 독에다가 요거 갈아서 하면 핫도그 정말 옛날 맛있었죠. 어머님 손맛처럼 네. 아주 열무김치가 맛있는데 요새는 또 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더 간편하게 알려드리면 믹서기에다 요 물고추를 좀 넣는데요. 아니 그냥 고춧가루 넣으면 되지 물고추를 왜 넣을까? 저는 이렇게 말리지 않은 고추를 저희가 보통 물고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물고추는 요걸 넣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열무김치가 싱그러워져요. 네, 그래서 일부러 고춧가루도 넣지만 네. 물고추랑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마늘 넣고요. 마늘 색조. 마늘. 그다음에 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같이 넣어요. 네.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멸치 액젓도 그냥 여기다 같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매실청을 넣거든요. 매실청도 이렇게 넣어요. 네. 그리고 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 물을 다 넣으면 아무래도 믹서기가 조금 이렇게 뭘까 넘치죠? 넘치죠. 네네, 넘치죠. 그러니까 요거 네네. 한 반 정도만 넣어요. 반 정도. 네, 반 정도만 넣어서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설탕도 안 넣으셨고 네. 저희 어머니도 김치 하실 때 보니까 뉴땡땡 네. 어머니도 아시죠? 네, 네, 네. 많이 그거는 넣으시죠? 언제 넣어요? 그래서 그거?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설탕 넣는 거를 왜 안 좋아하냐면 살짝 물성이 있는 열무김치에 설탕을 넣게 되면 약간 찐덕찐덕하게 뭐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안 넣고요. 그다음에 뉴땡땡은 아주 인위적인 단맛이 싫어서 안 넣습니다. 대신에 넣는 게 있어요. 바로
배 아니에요? 배예요. 네. 만약 배가 없으면 사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과도 괜찮은데요. 네. 사과는 살짝 신맛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배 배 정도가 넣는 좋다. 게 좋고요. 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파인애플 조금 넣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맛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설탕을 넣으면 그 설탕 단맛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설탕이 들어가면요 김치의 유산균들이 그 설탕을 가지고요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깍두기 국물 같은 거 이제 발효가 되고 하면 이렇게 끈적한 게 맞아요. 그런 네.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끈적한 것보다는 좀 상큼한 이미지의 김치, 그러니까 열무김치 같은 경우는 설탕보다는 아까 뉴땡땡.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배나 또는 뭐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과일의 향을 이용하는 맛을 하는 것이 상큼한 김치에는 더 적합합니다. 자, 이제 핵심 비법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자, 뭡니까? 보통 이제 열무김치를 어머님들이 담으시면 약간 풀을 써요. 찹쌀풀 또는 네. 쌀풀 아니면 밀가루풀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보리밥을 갈아서 쓰시기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효를 도와주고 훨씬 더 국물 맛에 단맛을 주는 요거면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거 자, 이번 쌤의 감자. 핵심 비법. 감자요? 자, 감자입니다. 감자요. 찐감자네, 감자도 보니까. 찐감자입니다. 네네. 요 찐감자 그냥 껍질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만 돌리면 찐감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쓸 감자 필요 없이 좋던데. 어렵게 풀 쓸 그렇죠. 필요 없이 그리고 감자를 지금 나오는 감자가 단맛이 많습니다. 맞아요. 감자죠. 그래서 그리고- 감자를 넣어요. 네. 그리고 저때 생감자를 넣으시면요, 이거는 아직 그 저항전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저때 한번 쪄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찐 감자. 완전 삶은 달아요. 양념이 아니면 되나요? 곱게 달아요. 곱게. 네. 그냥 저기에다가 소면 넣어서 그냥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곱게 네.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덜 갈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일게요. 요 정도만. 네. 왜 이렇게 가냐면 이렇게 갈아놔야 김치가요 살짝 고추기가 조금 있으면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맛도 더 많이 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았으니까 한번 담아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여기 자, 제가 지금 요거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요. 방송 끝나고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절여진 열무입니다. 절여진 열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열무가요. 자, 저대로 먹어도 맛있을까요? 절여진 열무 이렇게 넣고요. 부으실 때도 좀 살살살살 조심히 네. 이렇게 붓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푼내 나지 안 않게. 그러면 이게 버무릴 때 풋내가 쫙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제가 요거 양념을. 양념을 이렇게 좀 부어요. 네. 아, 진짜 살살살살 야, 아기다를 그러니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붓고 아까 제가 남겨놨잖아요. 네. 남겨놓은 거를 믹서기에다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요. 우리 또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알뜰하세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죄송하지만 네네. 저 통 좀 하나만 그럴까요? 주시겠어요? 네. 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는데 뭐 아예-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아예 맛있게 담을 해주세요. 통을 이렇게 네. 준비해 놓고요. 요거를 살살 이렇게 버무려요. 이렇게. 살살 버무려야 돼요. 진짜 살살. 애기 다루듯이. 네, 네. 이렇게만 살살살 버무려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네요. 붓기만 진짜 하면 살살하네. 끝나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살살하니까. 성의 없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양념을 해야지 치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짜 담으세요. 맛있는 열굴 하시려면 네. 정말 아기 다루듯이 네. 간단하게 다루듯이 살살살 해주시기 그래서 이렇게 바랍니다. 담고요. 네. 아까 제가 여기다가 고추랑 이런 거 놔뒀잖아요. 네. 이거 켜켜로 이렇게 담아요. 아, 중간중간에. 켜켜로 네. 이렇게 담고요. 아, 저 국수 말아 먹으면 진짜 그러니까. 맛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담고 그렇지, 여름엔 역시 열무죠. 네, 열무국수죠. 네. 보통 어머니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얼갈이 배추도 같이 하시거든요. 네네. 얼갈이 배추는 지금보다는 조금 한 15일 정도 지난 후에 같이 담으시면 훨씬 더 맛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열무 얼갈이 배추도 같이 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열무 얼갈이 배추에다가는 감자를 하나 더 넣으세요. 이렇게. 정말 보세요. 나는 올 여름 열무김치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자, 저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나중에 이기신 분에게. 네. 오, 자, 그런 거였으면. 이렇게 고춧도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네. 올리고 여기 쪽파도 쪽파를 제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렸어요. 네. 자, 올리고 났으면 요 국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미리 네. 잡아놨던 물이 요만큼 남았잖아요.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그러면은 이 간 비율이 딱 맞는 건가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제시했던 비율이 딱 맞는데 여기에다가 소금 간만 조금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예, 더해서 네. 이렇게 버무려 놓고 그렇죠. 부어요. 부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색깔 보세요. 이렇게 딱 부으면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열무가 저렇게 위에 올라왔는데 국물은 왜 요거밖에 안 보이지? 요게 열무가요 숨이 죽잖아요. 네. 그럼 국물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담았으니까 네. 익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날씨가 조금 어때요? 더워요. 많이 너무 많이 덥죠. 덥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바깥에다가 하루 종일 놔두면 금방 부글부글 끓여서 오호. 발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담았으면 6시간 후에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부터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열무김치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미리 담궈 놓은 거. 네, 제가 미리 담아놓은 거를 좀 갖고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딱 요거거든요. 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열자마자 새콤한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옵니다. 와. 네. 선생님 한번 잡숴보세요. 아유, 그럼, 아유. 이런 영광을 또. 야, 군침 싹 도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은 아까 저희 네. 둘이 들었는데. 아삭아삭해. 어때요? 아유, 맛있어. 어우, 눈이 그냥 번쩍 떠져요. 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담그시면 최고의 열무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아니, 맛있어 보여요, 그냥. 보기에도 시원하고 그래요. 맛있어. 아니, 그냥 자꾸 드시지만 말고 핵심 비법. 자, 이본 쌤의 열무김치 핵심 비법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열무김치 핵심 비법은요. 먼저 열무를 씻을 때는 상처나지 않게 살살살 씻어야 풋내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절일 때는 소금을 쳐서 절이지 말고 소금물로 절여야 식감이 아삭아삭 좋아집니다. 또 양념장을 갈 때는 찐 감자를 넣어주시면 훨씬 달콤하고 아삭한 열무김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겠어요. 그리고 찐감자 아까 넣었는데 찐감자 좀 더 쪄서 그러니까. 열무 익은 다음에 찐감자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되겠네. 제가 오늘 찐감자를 많이 갖고 올 걸 생각했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너무 맛있어요. 보리밥만 그렇죠. 해올 생각했지 또 감자 생각은 못했네요. 이번엔 아니, 보리밥이. 이번엔요 네. 보리밥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막 무더울 때는요 그냥 하얀 쌀밥보단 보리밥 드셔줘야 네. 이렇게 입맛이 또 싹 돌잖아요. 네. 열무김치에는 무조건 보리밥이죠. 아이, 좋죠. 보리밥이 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보리밥을 왜 준비했냐면요. 바로 할 게 있습니다. 네. 열무 사셨으니까 아까 제가 열무 겉대 좀 떼었잖아요. 열무 겉대 뗀 거 가지고 제가 정말 맛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아, 버리지 않고 그거를? 네. 네네. 네. 바로 뭘까요? 열무 참치 빡빡장입니다. 짱? 네. 빡빡하다. 그러니까 빡빡장. 뻑뻑하게 만드시나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라도 지방이나 이렇게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서는 강된장 많이 드시지 많이 않아요? 먹죠. 네. 서울에서도 강된장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약간 빡빡하게 끓였다 그래서 빡빡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열무 준비하셨으면 아까 이렇게 겉대 떼놨잖아요. 떼놨죠. 이렇게. 네. 그렇죠? 겉대 떼놨죠. 네. 겉에 떼놨으면 이 겉에 가지고 나물도 묻히지만 요거 약간 옅은 소금물에 얘를 헹궈요. 왜 소금물에 헹구냐 하면 소금물에 헹궈야 이 겉대가 금방 네. 숨이 죽습니다. 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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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것만 이따가 좀 놓고요. 네. 네. 이렇게 헹궈놔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건져요. 잘 씻어서 건져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열무를 그냥 쫑쫑쫑 썰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만 잘 헹궈주시면 요 빡빡장은 기본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썰어주세요. 어떻게 써느냐 하면 네. 요거가
아무래도 빡빡장에 밥을 비빌 거라 네. 좀 얇게 잘게. 썰어야 좋겠죠. 오. 그래서 요거 한 1cm 정도로만 1cm 로.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열무하고 보리가 네. 지금 제철 식품이죠. 맞아요. 그렇죠. 겨울 보리들 이제 네. 나왔고 열무 이제 자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쌀이 별로 없던 시대니까 보리하고 열무의 이 조합이 그 당시로는 가장 영양적으로도 좋고 네. 맛적으로도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기대되는 네. 밥상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열무 가지고 빡빡장 만들려고 여러 번 해봤더니 요거 넣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 네. 그래, 참치 제가 빡빡장이라고 그러지. 멸치도 넣어보고 네. 다 해봤더니 요게 다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참치를 이제 해서 여기 제가 지금 캔이죠, 예, 이게? 참치 네. 그 통조림이에요. 네. 그래서 체에 이렇게 받쳐놨는데요. 체에 받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참치 기름 짠다고 어머님들이 수저로 참치를 꾹꾹 누르잖아요. 네, 따자마자 꾹 눌러갖고 네. 따잖아요. 네. 그러면 참치의 그 식감이 없어지고 약간 뭉개진 맛이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받쳐놓으시면 저절로 기름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빡빡장의 단맛을 담당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 양파. 다져주시고요. 약간 좀 매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콤하게 이렇게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네. 좀 넣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좀 넣고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네. 그럼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빡빡장이니까 네. 이제 볶아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볶기만 하면 네. 되죠. 자, 이렇게 넣고 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참치 네. 통조림에 있는 기름이 참치 기름이 아니고 통조림에 눌러붙지 않으라고 넣은 면실류 같은 식물성 기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꽉 다 그쵸. 빼내려고 하실 맞아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참치기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저게 고단백이거든요. 진짜 단백. 갑자기 저게 들어가면서 이제 고단백 빡빡장이 되는 거죠. 오. 자, 지금 양파하고 네. 청양고추하고 대파만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들기름을 넣으세요. 들기름으로. 요거를 살살 볶아요. 이제. 참치도 해산물이라고 들기름을 들기름. 넣네요. 네. 이렇게 볶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부터 다 넣고 볶으시면 돼요. 요 참치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열무 썰어놨잖아요. 네. 열무 썰어놓은 거 넣고. 아이고, 굉장히 기대돼요. 또 네. 근데 아직까지 너무 쉬워요. 요걸 그냥 볶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 볶은 다음에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밥에 비벼 먹으면 보리밥이 아유, 너무 요거 맛있겠어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네. 요거에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나 해야 돼요. 네.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바로 고추장을 넣습니다. 고추장을. 네. 네. 고추장 넣고요. 아, 고추는 또 그냥 바로 그쵸. 넣으시네요. 네. 또 저기서 고추장 또 이제 넣고요. 아무 고추장이나 넣어도 되는 건지 좀 네. 궁금하긴 해요. 아무 고추장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집고추장이 있는데 어머님이 주신 집고추장이 있는데 약간 좀 짭짤해요 하시는 네. 분들은 열무의 양을 조금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다가 다진 마늘, 시파는 조금 달고. 네, 요 고추장은 좀 덜 달고 그러죠. 네. 요 간장,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까지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아우, 맛있겠다. 향이 벌써 너무 좋아요. 배고파. 참네. 이렇게 열무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나물에서 잡수셨지 네. 이렇게 장으로 만들어 드실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제가 요거 이게, 해보니까요. 요게 은근 맛있어요. 그리고 은근 밥도둑이고요.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밥만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요게요. 만들어 놓고 두부 부친 위에다가 요 놓고 살짝 졸이잖아요. 네. 그럼 두부 조림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다 되네. 감자 싹둑싹둑 잘라서 쌀뜨물에 조금 끓이고 요거 한 2스푼 정도 넣고 끓이잖아요. 네. 그럼 감자찌개가 만들어지고요. 그것도 이렇게 맛있겠다. 다양하게 쓰시면 좋거든요. 만능 양념장이네요. 네. 보니까. 자, 그랬으면 네. 이제 네네.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단맛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열무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쌀조청을 조금 넣으세요. 아, 쌀 조청인가요? 네, 쌀조청 좀 넣고 요거를 한번 볶은 다음에 제가 빡빡장이니까 무르게 열무가 한번 익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비법입니다. 보십시오. 쌀뜨물 반 컵. 쌀뜨물이. 이보은 쌤의 최애, 네, 가장 사랑하는 쌀뜨물. 네. 쌀뜨물 반 컵을 넣고 요거를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아, 이제부터. 예, 바듯하게 바글바글 끓여주는데요. 금방 끓어요. 왜냐하면 열무가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요 참치하고 고추장하고 또 양념장 때문에 아주 금방 스며들면서도 나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나 갑자기 여기다가 우렁 같은 거 느끼고. 그러니까요. 강된장처럼. 저는 아까 그 물 넣기, 쌀뜨물 넣기 전에요. 그냥 그거 크래커에 얹어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맞아요. 크래커까지요? 너무 강하지 않을까? 살에 빵 찍어 드시지. 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게트 빵. 바게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요거를 바글바글 끓여주면 되는데요. 네. 한 끓이는 시간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면 네. 열무는 나른하게 익혀지고 그 안에 있는 참치와 또 나머지 고추장들이 양념이 잘 돼서 굉장히 빡빡장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맛있게 되는데요. 네. 네. 10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아, 만들어 항아리에 만들어 왔어요. 네.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이거 아, 열무 참치 빡빡. 빡빡장. 한번 또 빡빡장.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먹어봐서. 자, 열무 참치 빡빡장. 과연 어떤 맛인지.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맛일까요? 정말 달콤하면서 네. 정말 최고의 양념이 다 여기 배어 있다. 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런 맛이 맞아요. 납니다. 네. 자, 느낌 와. 그러면 제가 네. 요 보리밥에다가 일단 네네. 담고 시작을 할게요. 네네. 자, 열무김치 아까 여기 제가 만들어 온 거 있었잖아요. 어우, 맛있다. 요거 이 보리밥에다 이렇게 네. 얹어요. 요거는 우리 그냥 배 선생님 잡수세요. 아, 네, 그럴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듬뿍 얹어 드릴게요. 아우, 감사하죠. 이렇게 네. 듬뿍 얹고 그리고 빡빡장을. 그다음에 빡빡장 네. 한 스푼. 한 스푼 탁 얹고 네. 이렇게 해서 비벼 잡수시면 저 한 가지 더 요거- 부탁드리는데 네. 나중에 참기름만 한 방울.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잡수시면 정말 별식으로도 좋지만 열무김치를 아주 슬기롭게 네.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이보은쌤의 열무 참치 빡빡장 핵심 비법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핵심 비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열무는요, 소금물로 씻어야 풋내가 깔끔히 사라지고요. 참치 기름은 체에 받쳐서 자연스럽게 빼야 참치 맛을 해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양념에 쌀뜨물을 넣어주시면 열무의 식감이 살아나서 아주 맛있는 열무 참치 빡빡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get up. If you can't hear what I'm trying to say, if you can't read from the same page, maybe I'm going deaf, maybe I'm going blind, maybe I'm out of my mind. Okay, now he was close, tried to domesticate you, but you're 열무김치하고 열무김치.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네. 저희가 화면 나갈 때 미리 비벼놨습니다. 네, 집어넣어서.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일단 열무김치를 열- 먼저 한번 열무김치- 맛을 한번 네, 보세요. 네. 맛을 한번 아니 제가 저 맛 표현해달라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번 저 세 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뭐 열매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근 네. 계곡 산을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계곡 나왔어요. 바라보는 느낌. 네. 네. 예인 씨는 한번 또 먹어볼게요, 네. 저도. 네. 너무 벌써 씹는 맛에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식감 너무 좋고 저는 땀 한번 쫙 흘린 다음에 네. 이거 국물이랑 같이 한 입 가득 먹고 네. 싶어요. 제가 차 박사님. 오늘은 네네. 보리밥에 드렸는데요. 네. 댁에서는 소면 삶아서 맞아, 소면에다 맞아.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소면은 네. 최고지. 라면 면만 삶아도 그렇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보니까 네. 날이 더워서 좀 걱정할 것 같은데 이 열무가 있으니까 올 여름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빡빡장 비벼 드시니까 어떠세요?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리죠. 이건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 네.
더울 때는 그래서 열무 한 단 사서 어머님들이 버리지 않고 겉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빡빡전 진짜 맛있는데요? 그쵸? 저는 여기 그럼. 고추장에만 비볐었는데 그냥 많이 짜질 않아서 좋아. 네. 많이 짜질 않아서. 아니 빡빡장. 네. 참치의 고소한 향도 나면서 진짜 맛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걸 볶는 것보다 참치가 더 좋았던 게 네. 소고기를 볶아 넣었으면 소고기 씹히는 맛 때문에 보리밥의 탱탱한 느낌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참치가 들어가서 담백함은 주면서 씹는 맛은 이제 보리밥으로 넘겨줘갖고 네. 잘 맞는 조합이에요. 오, 와 맛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요 앞에요. 네. 아까 제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김치 만들었잖아요. 물 안 붓고 이렇게 만든 열무 김치가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잡수셔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장이 만능이네. 빡빡장이. 네. 아 맛있다. 이건 열무 없이 그냥 밥에다 비벼 먹어도 그렇죠. 밥도둑인데요? 아주 맛있죠. 오. 그리고 집에 진짜 반찬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면은 와, 마른 이거다. 김 하나만 준비하셔서 빡빡장에다 밥 비벼서 마른 김만 싸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야, 좀 딱 익었어. 마른 김 있으면 꼭 이런 걸 비비면 계란 후라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 프라이에 하면 좋죠. 자꾸 그러면 과식하는데 어떡하죠? 아우. 이거 그냥 이대로 먹는 거죠? 네, 그냥 잡수세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잘라 먹었어요. 어떠세요? 부드럽죠? 잘 익었죠? 너무 부드러워 또. 네. 맛있다. 이거 그냥 흰쌀밥 해서 요거 하나 딱 얹어서 네. 먹어요. 무슨 장이 또 필요해요. 그럼요. 오늘 꼭 열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씹는 소리가 네. 아, 전국의 이제 전통시장에 열무 다 바닥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낮에 더울 때 주말 낮에 이렇게 열무 있으면 정말 식구들 둘러 앉아서 먹으면 딱이네요. 네. 최고죠. 네. 아유 오늘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냥 주말이 아니죠. 현충일입니다. 네, 네. 호국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모두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